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이에요. 어떻게 써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써볼게요. 결혼 후 3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을 유산한 뒤 남편과의 사이는 극악에 치달았어요. 남들은 쉽게도 되는 임신이 그 이후에 저에겐 정말 어려운 임신이더라고요. 몇 번의 노력을 했지만 쉽게 생기지 않는 아이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며 저를 토닥여 주시는 분들이었죠. 남편이 미운 적도 많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참을 수 있었답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요즘엔 애 없이도 잘 산다고 하던데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 마. 그래도 임신을 했었으니까 언젠가 아이가 찾아올 거야.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해도 안 되더라. 마음 편히 먹고 기다리면 천천히 올 거란다. 감사합니다. 사실 어머님이랑 아버님 뵐 면목이 없어요. 제가 빨리 손주를 안겨드려야 하는데 민호 씨도 외동이고 이 집 손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꼭 임신해서 어머님이랑 아버님 기쁘게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됐어. 애 없으면 어떠냐? 우리끼리 다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나이도 아직 한창이니까 천천히 지금을 즐기는 게 좋아. 그리고 네 머리 유전자에 우리 민호 비주얼이면 아주 금상첨화 같은 아이가 나올 거니 마음 편히 먹고 기다려. 그래, 너희 아버님 말씀이 맞아. 천천히 지금을 즐겨. 나중에 애 생기면 돌아도 못 간다. 지금이 제일 편할 때란다. 저 마음 편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께 꼭 손주 안겨드릴게요. 손주보다는 늘 절 먼저 생각해 주시는 시어른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말뿐인 걸 당연히 알았던지라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었고 다시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오히려 잘해주시는 마음이 크니 제가 더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마음을 먹고 나서 전 유산을 하고 그 유산 때문에 틀어진 남편과의 사이를 임신만 되면 모든 걸 다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전 하루라도 빨리 노력을 해보자고 애원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제 핏줄을 가지고 싶었기도 했고 유산의 아픔이 꽤 컸던지라 이 아픔을 떨쳐버릴 것은 임신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죠. 우리 병원 가보자. 자연시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내 친구도 시술해서 아이 생기고 했거든?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고치면 되는 거지.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이랑도 예전처럼 잘 지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 되겠어? 병원 안 간다니까. 그리고 자연으로도 생기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시술 같은 거 안 해. 그게 웬 수치냐? 당신도 나 임신했을 때 좋아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당연히 난임이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애를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죄송스럽고 우리 사이도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노력해보자. 네가 받아들여. 그냥 솔직히 애도 못 나오면 이 정도는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난 문제 없으니까 다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애가 쉽게 들어서지 않는 줄 누가 알았겠냐? 남들은 그 흔한 임신을 밥 먹듯이 한다는데 진짜 나야말로 어이없어. 남편은 정말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남편을 끝내 놓지 못했던 건 제가 유산하기 전까지 연애 때부터 단 한 번도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고 늘 다정다감한 남편이었거든요. 지금은 아이 잃은 충격에 저렇게 변한 거다라고 제 자신을 토닥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잠시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고 혼외자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고, 그 말을 들으니 황당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한 마음, 어떤 곳에도 위로받을 수 없었지만 절 더욱더 슬프게 하는 건 남편의 당당한 태도였어요.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내가 이런 거잖아. 이혼은 못해. 나도 애 못 낳는 너 받아들였듯이 너도 나 받아들여 그냥. 뭐? 당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아, 진짜 이거 인간 쓰레기 아니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받아들여 주신대? 그렇게 품위 생각하신 분들이 과연 혼외자를 받아들이실까?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을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다니. 애 못 낳는 와이프 때문에 밖에서 애 만들어 온 남편이 나을까? 아니면 너처럼 아예 애도 못 낳으면서 맨날 당당한 척하는 네가 나을까? 어쨌든 난 애도 포기 못하고 너도 포기 못하니까 네가 받아들여. 그 여자랑은 진짜 끝냈으니까 걱정 마.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정신병자인 줄 왜 몰랐을까? 내가 너랑 애 낳고 잘 살 생각을 했던 내가 정신병자지. 나도 많이 참았거든? 어차피 너한테 애는 보기 글렀고 이렇게라도 애를 키울 수 있음에 오히려 네가 감사해야지. 너 애 갖고 싶었다며? 오히려 너 몸 안 상하게 애 데리고 왔으면 더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진작 너랑 끝냈어야 했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네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난 너랑 이혼할 거야. 남편은 애와 저 둘 다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늘 저의 편이 되어주던 시부모님에게 울면서 이 사실을 고했고,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시부모님은 예상과 다르게 나오셨어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호통을 치실 거라는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손주가 생겼다고 하자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어차피 너 애도 안 들어서는데 그냥 민우 말대로 우리가 잘 키우는 게 어떠니? 애가 무슨 죄야. 네가 키우면 네 아이가 되는 거다. 들어보니까 애 엄마랑은 진작에 끝냈다던데. 솔직히 너 애 못 낳는 건 사실이잖니? 우리가 아무리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3년이면 심하긴 한 거야. 어느 시댁에서 이런 걸 기다려주니? 너무 민호 탓만 할 것도 아니야. 어머님,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아버님이 밖에서 애 만들어 오셨어도 그렇게 넘어가실 수 있겠어요? 정말 실망이네요. 아니 뭐야? 내가 좋게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뻔뻔하게 큰 소리야? 옛날 같으면 당장 소방 맞는 건데 민호가 널 그렇게 아끼니까 데리고 있었던 거야. 알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무슨 애가 이렇게 당당하기래? 네 시어머님을 들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받아들여라. 우리도 너 받아들였잖니? 애도 못 낳는데 이 정도로 아껴줬으면 너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민호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네 애다 생각하면 또 예쁠 거야. 가난 아기잖니. 남들은 입양도 한다는데 어차피 민호 핏줄이고 네가 입양했다고 생각해. 우리도 그럼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마. 그 여자랑은 끝냈대. 제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모셨는데 어머님 아버님도 민호 씨랑 별반 다를 게 없네요. 너만 굽히면 될 일이야. 우리가 너한테 좀 잘했니? 그냥 그걸 봐서라도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잖아. 내 말이 틀려? 우리도 너한테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고마워하고 그냥 이번 일은 눈 한 번 감고 넘어가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부탁이 아니라 통보처럼 들리는데요? 저 절대 민호 씨랑 더 이상 못 살아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혼할 거예요.
모두가 뻔뻔하게 저보고만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전 애를 못 낳으니 참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속이 상해 엄마만이 생각이 났습니다. 늘 건장하시던 엄마였는데 제가 유산을 하고 얼마 안 됐다가 치매 판정을 받으시고 요양원에 모셨었거든요. 어떤 날은 제정신이시기도 하고 어떤 날은 딸도 못 알아보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엄청 심한 치매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신이 뚜렷하실 때가 더욱더 많이 계셨고 엄마가 원해서 요양원에 모시게 된 거랍니다. 엄마는 건강하셨을 때도 딸밖에 모르시던 분이라 이런 날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 엄마를 만나러 요양원에 갔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당신이 여긴 웬일이야? 애인이나 챙겨. 뭘 이런 데까지 오고 그래? 나 엄마랑 둘이 있고 싶으니까 가줄래? 아마 우리 엄마가 멀쩡하셨다면 이 얘기를 듣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겠지. 엄마 생각하는 척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장모님, 자주 찾아오지 내가. 당신이랑 사이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나도 미안해. 근데 오죽하면 그랬겠냐? 너랑은 점점 틀어지지. 나도 숨 쉴 구멍이 필요했다고. 정말 한 번 실수였어. 진작 미안하다고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나한테 핏줄이 어떤 건지 알잖아. 그 여자랑은 진작 끝냈으니까 애만 데리고 올 수 있게 해줘. 너한테 잘할게.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막말했어.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네가 얼마나 황당할지. 그래도 그동안에 나를 봐서라도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한테 자주 왔다고? 당신이?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니 그것보다 나 마음 안 굽히니까 연기하지 마. 남편은 휠체어에 탄 엄마 앞에서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고 평생 저에게 충성을 할 것을 다짐했어요. 엄마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날은 정신이 돌아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고 엄마를 보자 눈물이 쏟아져서 혼났습니다. 건강하시다면 오히려 호통을 치셨을 엄마지만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으시니 엄마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으신 표정이었어요. 아니, 김서방이 왜 그래? 김서방이 너한테 실수할 일이 뭐가 있다고? 얼른 일어나. 너 뭐하니? 당장 일으켜 세워. 엄마, 나 어쩌면 좋을까? 김서방이 밖에서 애 나와왔대.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답 좀 줘봐. 방법 좀 알려줘. 아저씨, 누구세요? 짜장면 사주세요. 보기 짜장면 먹고 싶어요. 아줌마, 일어나요.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요. 엄마, 정신 차려.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안 그래도 나 너무 힘든데 엄마까지 이래야겠어? 나 진짜 속상해. 정신이 돌아오신 것도 잠시 다시금 어린아이가 돼버린 엄마였고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내 옆에 이렇게 엄마가 있지만 기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없다는 생각에 외로웠어요. 그걸 아는지 남편 또한 저에게 절실히 매달리며 잘하겠다고 단언을 하였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오랜 난임에 지치기도 했었고 냉대하는 남편에게도 지쳤었던 날들이라 그런지 그런 따뜻한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아픔 주고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혼외자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다. 내가 진짜 잘할게. 나 알잖아. 원래 너한테 다정했던 거. 애만 받아들여주면 너한테 더 잘할 거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마지막이야. 이젠 그 어떤 일도 용서 안 해. 그러니까 명심해. 한 번 바람 피운 놈 나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당연하지. 내가 너 말고 누가 있어. 그래도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내가 앞으로 장모님한테도 더더욱 잘할게. 그리고 나도 진작 이렇게 풀고 싶었어. 진짜 미안.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말도 고깝게 들리겠지만 진심만은 알아줘. 울면서 애원하는 남편의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답답할 때 엄마를 자주 뵈러 왔다고 하니 여전히 내가 알던 그 모습은 남아있구나 싶은 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눈 한번 딱 감고 남편을 용서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때는 내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됐구나 싶었던 마음이 컸기 때문에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었거든요.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어. 네가 이런 결정 내릴 줄 알았지. 그래, 내 자식이라고 키우면 내 자식이 되는 거야. 우리 며느리 내가 그때 했던 말 때문에 섭섭했지? 알잖니. 핏줄이 어떤 존재인지. 네가 이해해줘. 앞으로 내가 더 잘하마. 네, 어머니. 섭섭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머님 하신 말씀처럼 이게 다 제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애도 못 낳는 게 이해해야겠죠. 눈 한번 질끈 감고 이해해보려고요. 저만 이해하면 모두 다 행복하니까 제가 물러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담아뒀니, 혹시? 미안해. 나도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막 내뱉었어. 우리 앞으로 더 잘해보자. 우리 며느리 너무 예뻐 죽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랑 민호랑 어떻게 헤어지니? 이렇게 찰떡궁합인 것을. 그래, 새아기가 옳은 판단했어. 이제 민호도 정신 차릴 거고 다신 안 그런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 예전으로 되돌아가자. 제가 아이를 받아들인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예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오셨어요. 내키진 않았지만 제 자식처럼 키우면 그렇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려왔고 막상 아이를 보니 참 예쁘면서도 떠나간 내 아이까지 생각이 나는 게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하자 저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썼고 요양원에 계시는 친정 엄마에게도 더욱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처음에 대면대면하던 그 모습들이 용서가 되면서 남편에게 내던 화조차도 누그러지게 되었죠. 어머님 뵈러 요양원 가야지. 어머님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나 사실 당신이랑 사이 그럴 때도 거의 주마다 어머님한테 갔었다? 당신한테 그렇게 퍼붓고 늘 미안했거든. 미안하다고 할 용기는 없고 그걸 어머님한테 가서 얘기했던 거야. 정말? 나랑 같이 가지. 그리고 고마워. 엄마 그렇게 되고 아이 잃고 힘들어서 엄마한테 신경을 못 썼는데 당신이 그렇게 신경 썼다고 하니 너무 고맙네. 이제야 내가 알던 남편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 이걸 정말 기다려왔는데. 앞으로 변할 일은 없을 거야. 더 잘할 거고 더 너만을 위해 살 거야. 이번에 나도 많이 깨달았어. 너같이 그릇이 큰 여자를 내가 앞에 두고 후회 막심이다 정말. 이제 너 울릴 일 절대 없을 거니까 나만 믿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자. 남편은 그렇게 또 저에게 단언을 하더라고요. 고마우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몇 달이 지났을까? 막상 아이를 보니 아이는 무슨 죄가 있나 싶은 것이 예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워낙에 아이를 좋아하기도 하고 갖고 싶었던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 모습이 남편도 고마웠는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남편의 그런 말들이 정말 고맙게 느껴지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장모님, 우리가 모셔올까? 사실 중증 치매도 아니시고, 그렇게 혼자 멀리 계시는 게 내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래. 나야 좋은데 당신이 불편하지 않겠어? 아무래도 건강도 온전하지 않으시고 장모님이랑 한 집에 산다는 게 그렇잖아. 우리 장모님인데 뭐.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당신은 너무 걱정 마. 내가 자주 가서 뵈니까 외로워 보이셔서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난 미안해서 꺼내지 못했던 말인데 사실 엄마 혼자 그렇게 계시는 게 찝찝했어. 아무리 제정신일 때가 많으시더라도 가끔 오락가락해서 당신을 힘들게 할 건데도 괜찮아? 난 딸이지만 당신은 사이잖아. 한 번도 사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당신이랑 결혼한 순간부터 난 그냥 이 집안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괜찮아. 정 그렇게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친정엄마를 모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 일을 시댁 식구들도 알고 좋아해 주셨어요. 남편의 외도 문제에 있어서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 엄마를 생각해 주시니 참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남편의 혼외자를 키워주는 것도 크게 한몫하는 것도 있었지만 워낙에 시댁 어른들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셨긴 했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사돈이 너밖에 자식이 없잖니. 네가 보시는 게 당연한 거야. 우리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하려무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감사해요. 저도 예전 일은 다 잊고 잘 지내보도록 노력할게요. 난 다 잊었어.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면 너도 잊어라. 애초에 우리가 어디 상처받고 상처 줄 사이니? 마음 풀어. 그렇게 제 마음의 아픔 또한 천천히 치유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모셔오면서 같이 살게 되었답니다. 막상 눈앞에 계시니 제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환자를 돌보는 일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가끔씩만 정신을 놓는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쉽지 않은 결정을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엄마는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본인을 흔쾌히 모시고 오자고 한 남편에게 고맙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김서방이 그래도 이런 결정하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게 결정한 거지. 내가 우리 김서방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데. 에이, 괜찮아 엄마.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보네. 좋다. 엄마랑 이렇게 대화도 하고. 사실 진짜 많이 힘들었어.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젠 다 괜찮아졌어. 그 사람도 진심으로 사과했고 또 내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딸이 잘못할 위는 아니지. 그건 내가 보증해. 그나저나 김서방한테 그 송탄에 있는 건물 하나 주면 어떨까? 어? 건물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큰데?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안 줘도 돼요. 아니야. 꼭 주고 싶어서 그래. 큰 것도 아니긴 하잖니. 나 이렇게 멀쩡할 때 종지부를 찍어놔야지. 김서방 줘야겠어. 엄마는 그렇게 결정하시더니 단번에 남편에게 엄마의 건물 중 하나를 주게 되었고 이윽고 남편은 그것이 목표 달성이었는지 급격히 차가운 모습을 보이며 저를 당황스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 족속이더라고요. 언제 주나 했다. 솔직히 네가 내 애를 키우는 건 말도 안 되지. 이혼해. 깔끔하게 너도 새 출발하면 좋잖아. 무슨 말이야?
지금 건물 받자마자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 그렇게 이혼하기 싫다더니 갑자기 왜 그래? 너희 엄마한테 자식이 너 하나인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내가 포기할 줄 알았어?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손에 넣었으니 이혼해 준다고. 작은 건물이지만 그래도 뭐 알짜배기라서 충분하네. 내가 너 떠받들고 살던 세월을 생각해. 이대로 이혼하긴 아쉽지. 이건 건져야지. 너도 남의 자식 키우기 쉽지 않았잖아. 저기 있는 네 엄마 모시고 얼른 나가. 집에 놓친 애를 내가 미쳤다고 모시냐? 나 여기 애 엄마랑 다시 합칠 거고 우리 다시 시작할 거니 너만 나가면 돼. 어머님, 아버님도 아셔? 아니, 어머님, 아버님이 이번 일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너 진짜 인간 말종이었구나? 당연하지. 애 엄마가 살아있는데 왜 너랑 같이 사냐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너만 네 엄마 모시고 나가면 된다고. 예, 뭐하니? 듣고 있는 내가 다 화난다. 얼른 이혼 도장 찍어. 씨가 뭐라도 되는 양.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네. 오늘은 멀쩡하신가 봐요. 어차피 금방 놓을 정신. 그래요. 마음껏 즐기세요. 야, 얼른 도장 찍어. 이제 보지 말자. 요양원 계신 우리 엄마 모신다는 남편에 감동해 엄마 건물주니 이혼장 던지는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던 친정엄마는 웃으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걸 알고 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김서방이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왜 매달리니? 애초에 잘 됐어. 남의 애를 왜 키워? 당장 도장 찍고 나가자. 엄마, 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런 걸 보여서 너무 미안해. 너 같은 인간 상종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지. 너 건물 반환 소송 걸 거니까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짐승만도 못한 인간. 어디 잘 사나 지켜볼 거라고. 반환 소송 같은 소리 하네.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 나도 너 구슬리기 힘들었어. 그냥 내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해. 전 친정엄마가 이혼 도장을 하도 찍으라고 보채는 바람에 바로 도장을 찍어 주었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됐어요. 이혼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 후 저희는 소송을 이어나갔는데 이혼 도장을 찍자 남편놈 최고의 형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멍청한 놈. 이혼 잘했어. 아직 소송이 남았지만 엄마가 김서방한테 준 건물 가짜야. 내가 왔다 갔다 해도 그 정도는 파악할 줄 안다. 내가 방에서 자는 줄 알고 김서방 그놈이 지 내연녀랑 통화를 하더라고. 사실상 안부를 묻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들어보니까 가관인 거야.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지. 그리고 나서 내가 정신 나간 척 하니까 김서방이 그래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내가 왔다 갔다는 해도 이 정도는 기억해낼 수 있어. 고얀 놈 같으니라고. 뭐? 아니 그럼 그게 가짜란 말이야? 어쩐지 엄마가 알짜배기 건물을 주려고 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알고 보니 엄마가 계실 때 주무시는 줄 알고 남편과 아이의 친모는 전화통화를 하였고 둘 사이는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재산을 한탕 해먹고 나면 와이프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주고 끝내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남편의 아이를 진심으로 친자식처럼 키워주겠다고 생각한 것이 너무 바보 같아졌습니다. 내가 정신을 언제 또 놓을지 모르겠다만 이 변호사 찾아가서
당장 위자료 소송하고 네가 당한 거 대갚아줘. 감히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내다니.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아프다고 나를 불러봐? 그 계약서는 가짜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행해. 엄마, 고마워. 그리고 너무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딸로서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워. 네 잘못 하나도 없어. 작정하고 나쁜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말고 싸워서 이기면 돼. 전 그렇게 변호사를 찾아가 위자료 소송을 걸게 되었고, 남편 또한 저에게 재산분할 신청을 하더라고요. 뻔뻔함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것 같았어요. 계약서 자체가 무효였고, 애초에 조작된 계약서였기 때문에 건물을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편 측에서는 허위 문서 작성건으로 저희를 고소하였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벌금을 내고 간단하게 끝이 났고, 남편은 위자료를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고, 상간녀는 처음 봤는데 참 뻔뻔하게도 생겼더라고요. 시부모님들 또한 오셔서 저를 노려보시는데, 그동안 제가 뭘 했나 싶을 정도로 슬펐습니다. 건물 하나 업어올 수 있는 거라며. 이게 뭐야? 하여튼 성격만 급해가지고. 그 통화를 왜 거기서 하냐고. 이제 당신 개털되고 우리 뭐 먹고 살아? 어머님 아버님도 말씀 좀 해보세요. 아이 낳아줬다고 그렇게 어화동동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너 돈 보고 나한테 접근한 거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애초에 네가 그날 전화만 안 했어도 됐잖아. 뭐? 지금 내 탓해? 당신 알만하다. 전 결혼 생활도 어땠을지 뻔해. 내가 속아서 애 낳고 이게 뭐야? 개털이랑. 일이 이렇게 되니까 너 속이 시원하니? 그래도 우리가 너한테 잘해준 게 있는데 소송까지 가야겠어? 네 남편이 너한테 잘한 거 생각해서 작은 건물 하나 띄워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애가 외동이라 그런지 지밖에 몰라요. 애도 못 낳는 게. 당신들 다 끼리끼리 잘 만났네. 그동안 내 돈 때문에 나한테 잘해줬나 본데 이게 본성이고 천성이겠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집에서 애를 안 낳은 게 나한텐 신의 한 수였네. 내 성격에 애 때문에 참고 살았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천성 보여줘서 고맙네요. 당신들 잘 살아봐 어디. 이제 내 돈 없이 저 사람 월급 하나로 애까지 잘 챙겨서 살아보라고. 더 이상 보지 맙시다. 난 벌금 한 번 물면 그만이지만 당신들은 없는 돈에 위자료까지 줘야 하니 큰일 난 거지. 이것까지 예상 못했다면 머리는 왜 달고 다녀요? 뭐? 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재산분할 안 해주기만 해봐. 우리 아들이 그 정도 받을 가치가 있다니까. 변호사 말 좀 경청하세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 거라 분할 안 해줘도 된다고요. 뭘 알고 대드시죠? 멍청하면 답도 없다더니. 법정 소송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상간을 방관한 시부모님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끝까지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며 물고 늘어졌지만 아직까지 모든 게 엄마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할을 해줄 재산은 없었어요. 모든 소송이 끝이 나고 그제야 정신이 번뜩 차려지더라고요. 돌봐야 할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전 작은 아파트에 엄마를 모시고 둘이 같이 지내면서 눈코 뜰 새 없는 바쁜 나날을 지냈어요. 엄마가 정상일 때도 많았지만 가끔 정신줄을 놓으실 때가 있으셔서 하루 종일 밀착 케어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답니다. 이 힘듦과 아픔을 엄마를 돌보면서 많이 잊었거든요.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고 한들 제 마음이 씁쓸한 것은 여전했기에 말이죠. 그렇게 전 사이버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수강하게 되었고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이혼하고 제 자신이 무술모가 된 것 같아 속상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렇게 성취를 해내고 나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행복하게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 엄마와 주변 사람들 덕분에 용기를 잃지 않는 것도 있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케어하더니 기어이 끝장을 보는구나. 하긴 넌 진짜 악발이지.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겠다. 그럼 그리고 오히려 엄마한테 몰두하고 간병하니까 아픈 사건도 금방 잊혀지더라. 세상에 행복한 것도 많고 내가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모르겠어. 앞으로 엄마랑 더 행복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지. 응원해줘서 고마워. 적성에도 딱 알맞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복지센터를 차려 요양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두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를 해보니 솔직히 억울한 마음도 많이 사라졌고 처음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싶었고 사람한테 배신당한 이 마음 주체할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들려오는 소식엔 전 남편은 상간녀와 이혼하고 애 양육비를 주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보니까 상간녀가 보통이 아니긴 했거든요. 이혼했다고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왔고 역시나 받아보니 소름 돋게도 전 남편이더라고요. 나 이혼했다. 생각해보니까 너만한 여자가 없더라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가 미안했어. 잘 지내지? 핸드폰 번호를 바꾼다는 게 참 못 바꿨다. 혹시나 네가 전화 올까봐 아예 바꾸려고 했는데 너 이혼할 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이혼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네 엄마 아빠 그렇게 손주 타령 해댔으니 손주는 얻었잖아. 그냥 효도했다고 생각해. 네가 이제 어느 누굴 만나던지 신경 쓰인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다른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엄마도 너 보고 싶어 해. 그때 일 후회도 하시고. 그땐 손주 때문에 엄마도 어떻게 되신 것 같다고 하는데. 여보세요? 전 듣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날 바로 핸드폰 대리점에 가서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너무 진절이 났거든요. 지금은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아차차, 전 재혼도 했고 아이까지 둘이나 낳았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더욱더 세상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생기지 않던 아이가 시간이 지난 뒤 지금 남편을 만나 바로 생기더라고요. 제가 행복하니 남들도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 바람이에요. 억울하고 분했던 시간도 되돌아보면 별거 아니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거든 앞날을 더 내다보시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 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린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제가 항상 남들 앞에서 겸손하고 검소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배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심 많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었고 시부모님 또한 좋으셔서 결혼 생활은 순탄했었어요. 그런데 평탄했던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비동서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동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웠어요. 평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시댁의 인사를 오면서부터 단번에 알 수 있었지만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한 번 보고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데려온 예비동서와 짧은 시간을 보낸 뒤 시동생은 예비동서를 집으로 바래다 준 뒤 돌아왔는데 상당히 기분이 들떠 보였고 저희 가족들에게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어떤 것 같냐고 첫인상의 느낌에 대해 물어봤어요. 시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시부가 먼저 입을 떼셨고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처음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였고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친구에 대해 모든 걸 알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봤을 때 이 결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네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구나. 지금 너는 여자친구에 한창 빠져서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했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배우자감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결혼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 일단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게 된 첫인상은 성격이 밝긴 했지만 예의가 많이 부족하고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눈에 보이니까 같이 지내다 보면 이 문제로 마찰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걔가 예의가 없다고요? 오늘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잖아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만나오면서 제가 지켜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봤고 충분히 예의 바르고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듯이 제 여자친구도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결혼을 반대할 정도로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지금 다들 한입 모아 반대한다고 했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연히 가족 말 들어서 나쁠 건 없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평가되니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모두들 같은 의견인 거 확실한 거죠?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인데 우리가 안 좋은 시선으로만 바라봤겠니? 너 말대로 밝은 모습이 보기 좋다만 대화에서 나오는 거침없는 말투에서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겠더라. 엄마는 너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 모두들 너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가족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다는 거야. 시동생은 시부모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주변에서 아무리 설득하고 얘기해줘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가족들 말을 듣지 않고 예비동서와의 결혼을 강행했고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때부터 시동생이 가족들과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아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리고 일이 워낙 바빠서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성격상 독하게 말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 했지만 시동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본인의 삶이고 아무리 백날 얘기해줘봤자 깨닫기 전까진 모른다며 잘 살면 좋겠지만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흘러가게 돼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다면 그땐 본인이 깨닫는 게 있을 거라며 더 이상 말리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새 식구가 들어오게 된 이후 예상했던 대로 동서는 가족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아니, 음식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전부 남을 뿐인데 저는 고기 없으면 밥을 먹지 못하거든요. 동서 앞에 있는 건 고기가 아니고 뭔데?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먹어야 몸이 건강한 거지. 가공식품만 먹으면 몸이 금방 안 좋아져. 다 가족들 생각해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형님, 저는 물에 빠진 고기 안 먹어요. 사람들이 보쌈 고기를 왜 먹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컹거리고 퍽퍽한 게 식감도 이상하잖아요. 어머님, 고기 아직 남았죠? 그럼 그것 좀 구워주면 안 될까요? 제가 크게 가리는 편은 아닌데 어머님이 워낙 건강한 음식만 만들어놔서 젓가락이 가지 않으니 편식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이미지상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먹을 게 있어야 젓가락이 가지 않겠어요? 특히 저기 새우젓 좀 치워주면 안 될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젓갈류를 제일 싫어하거든요. 비린 냄새가 너무 역하고 음식물 쓰레기 같아 보여서 솔직히 토할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 저처럼 젓갈 안 먹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런 말 하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참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가족이니까 이런 말에도 기분 나쁘거나 하지 않죠? 이 사람이 저랑 입맛이 똑같아서 같이 사는데 전혀 지장 없지만 어머님 댁에만 오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당신도 먹을 게 없지? 내가 따로 좀 차려줄 테니 같이 먹을래? 시모가 주말에 동선회에 왔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힘들게 준비한 보쌈에 여러 가지 건강한 음식들을 힘들게 한 상 차려주셨는데 생각 없이 말하는 동서의 언행에 가족들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만든 음식을 앞에 두고 토할 것 같다는 말을 하는 순간 동서가 어떤 성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음식들이 아니라 해도 고생한 사람을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어른 앞에서 말을 막 하는 동서의 태도는 앞으로 눈치껏 고쳐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았던 식사 자리가 끝난 뒤 동서와 주방을 정리하면서 문제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설명을 했는데 동서의 입에서 되돌아온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형님, 아니 그럼 저보고 앞으로 입을 닫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고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려야 앞으로 좀 더 음식을 신경 써주지 않겠어요? 저도 한 가족인데 제 입맛에 맞는 음식 정도는 해주셔야죠.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음식 몇 개만 추가해달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불편하게 만들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오지 않아야겠어요. 저는 싫은데 억지로 먹고 맘에도 없는 말 원래 잘 못해요. 내가 동서한테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잖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충분히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앞으로 좀 조심해 달라는 것뿐이잖아. 서로 좋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굳이 분위기 망칠 필요 있어? 동서도 서로 얼굴 붉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진 않잖아. 그래서 둘만 있을 때 얘기해 준 거니 너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기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입이 가벼우면 집안에 풍파가 들이닥친다고 그랬어. 앞으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동서의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밝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은데 이것만 고쳐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니 좋게 받아들여줘.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안 좋았는지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닫아버린 뒤 고개를 돌려 버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정반대되는 동서의 성격이 앞으로 시댁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노파심에 좋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 담아두지 못해서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입 밖으로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기는 한데 사회에서는 그냥 피하면 그걸로 끝인데 동서는 가족이라 피할 수도 없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줘야만 했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와 대화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동서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은 없었어요. 이미 가족들은 마음의 멍이 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언제 터질지 모를 동서의 생각 없는 막말이 오래간만에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해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을 초대했는데 시동생이 먼저 분위기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시부를 빤히 쳐다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고 가족들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라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아버님,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는 아시죠? 아니, 그런데 일하다 오셨어요? 아니, 옷이 그게 뭐예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레스토랑에 식사로 온 사람들을 좀 보세요. 격식 차려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아버님이 걸치고 있는 그 잠바가 지금 레스토랑의 분위기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 보는 시선도 있는데 그럼 구질구질한 옷을 꼭 입어야 했어요? 이런 건 당신이 레스토랑으로 부르기 전에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지. 쪽팔려서 고개를 못 들겠잖아. 당신 집안 못 사는 형편도 아니라면서. 그런데 이게 뭐야? 저런 옷을 입고 나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거 아니야. 내가 옷은 그 집안의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이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했잖아. 혹시라도 아는 사람이 이 레스토랑으로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쪽팔리겠어. 아, 그러게. 내가 그 말을 한다는 걸 깜빡했네. 나는 두 분이서 알아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실 줄 알았지. 당신이 좀 불편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뭐? 그냥 넘어가자고?
내가 이런 거에 얼마나 예민한지 알고 있지? 아,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힘들게 고급 레스토랑 알아봤으면 그만큼 신경 써서 나와야죠. 어떻게 걸치고 있는 것들 중에 명품 하나가 없는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 말이 좀 심하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 모인 자리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번에도 좋게 얘기했을 텐데. 아, 그만해라. 기분 좋게 나와서 얼굴 붉혀야 되겠니? 새며느리 너도 어른들 앞에서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구나. 남들 시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네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남 별로 신경 안 써. 사람이 검소할 줄 알아야지. 겉으로 보이는 치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보이는 인성이 중요한 거다. 그럼 다른 것들은 굳이 명품을 두르지 않아도 빛나 보이는 거란다. 지금 여기 레스토랑에 나온 사람들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는데 네가 외적으로 예민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야. 너 내가 뭐라고 그랬냐?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이 상황에 자기 마누라라고 편을 들어주면 우리 입장은 뭐가 되겠어? 너도 재수씨랑 같이 살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재수씨,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 좋게 얘기하면 눈치가 있어야지. 재수씨 때문에 집안 분위기 자꾸 초치는 거 안 느껴져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저는 말도 못해요? 말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건데 다물고 있으라니?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나 기분 나빠서 같이 못 있겠어. 이래서 내가 오기 싫다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살아? 나도 최대한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는 거면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아, 정말 다들 왜 그래? 내가 오늘 이 자리 만들려고 몇 달 전부터 레스토랑 예약한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을 그게 만들어야 되겠어? 아, 다들 이럴 거면 그냥 가요. 이 사람이랑 단둘이 식사할 거니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식사하라고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구만. 성격들 참 요상들 하시네. 남편은 동선의 막말에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상대조차 하고 싶지 않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뒤를 따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동서내외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때마침 나온 음식에만 집중을 하고 있길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동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전부 알 순 없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진짜 너무 실망스럽다. 그리고 같은 어머님 뱃속에서 나왔는데 두 형제가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는데 서방님도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동서 편에서만 얘기하면 시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서방님도 우리 가족이 그렇게 창피해요? 아주 끼리끼리 잘 만났네요. 앞으로 둘이서 지지고 볶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어차피 자주 오지도 않는 거 그냥 둘이 늙어 죽을 때까지 쭉 살면 되겠네. 고작 시댁에 몇 년 일찍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지적질이야? 형님으로 대우해주니까 뭐라도 된 거 같아? 적당히 하고 식사 방해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동서가 뱉은 막말에 울컥하게 된 저는 물컵을 손에 들어 동서의 얼굴에 뿌려버리려는 순간 갑자기 시모가 레스토랑으로 다시 들어와 제 팔을 잡더니 제 손을 더럽히지 말라면서 시모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물컵을 빼앗아 동서의 얼굴을 향해 세차게 뿌려버렸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린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시동생은 시모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레스토랑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편이 붉어진 얼굴로 시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어디서 어머니한테 인상을 쓰고 목소리를 높이냐면서 분노한 얼굴로 시동생을 노려봤어요. 뒤이어 들어온 시부가 남편과 시동생을 떨어뜨려 놓더니 시동생을 무섭게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는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며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시모는 시동생에게 정말 많이 실망을 했다면서 저를 데리고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서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느낌이 안 좋았었는데 결국 예상대로 흘러가 버렸고 시동생과의 사이도 심각해질 정도로 안 좋아져 버렸어요. 결국 그날 이후 가족들은 동서네와 연락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그날의 상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동서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과 함께 가끔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료급식소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어요. 그렇게 양껏 음식을 만든 뒤 배식 준비가 끝나서 식사를 하려고 찾아오신 분들을 한 분씩 안으로 모시고 있는데 외제차 한 대가 급식소 앞에 멈추더니 동서가 차에서 나왔습니다. 어머, 아니, 여기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급식 먹으러 오셨나 봐? 형님, 거지 근성은 집안 내력이에요? 아니,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어요? 기름값이 더 나오겠네. 뭐야? 오늘 온 가족이 전부 날 잡고 왔나 봐요? 아무리 공짜가 좋다고는 하지만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있는 사람들이 무료급식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 집안 왜 이렇게 쪽팔리는지만 골라서 하는 거야? 아빠, 그냥 나 차 안에 있으면 안 돼? 오늘 여기 오기 싫었단 말이야. 저 사람들한테 꼭 배식하는 걸 도와줘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퍼 먹겠지. 차라리 나 차에 있을 테니 아빠만 잠깐 얼굴 비추고 나와요. 이런 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저 사람들 공짜라고 달려들어 먹는 거지. 고마운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노력 없이 먹으니 맨날 노숙 생활이나 하고 이른 나이에 할 생각도 없으니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저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아깝다. 가서 박스라도 좀 주라고 해. 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면 안 돼?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서 그래?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빠 난처하게 만들 거야? 아이쿠, 사돈분들 여긴 또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번은 저희 몇몇 회사가 주최해서 무료급식을 추진하게 됐는데 봉사하러 오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아, 저희야 매번 주기적으로 급식소가 열리면 봉사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하게 했을 뿐입니다. 바깥 사돈께서 이번 무료급식을 주최하셨다고요? 아, 네. 저희랑 같은 계열 업체의 사장들이 뜻을 함께 모아 추진을 하긴 했는데 이번이 처음이라 많이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된 것 같네요. 아빠, 나 얼굴 비쳤으니까 이제 그만 가봐도 되는 거지? 여기 와서 할 일도 없는데 굳이 끌고 와서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만들어? 나 오늘 술 약속 있다고. 자네 왔는가? 내가 일찍 좀 서두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다른 업체 사장들은 아침 일찍 와서 음식 만들고 배식까지 전부 다 끝냈는데 자네는 이런 모임이 있을 때마다 늦는다니까? 이 정도 일에도 마음이 안 맞는데 앞으로 큰일을 같이 할 수 있겠나? 자네가 잘나서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을 텐데 아직까지도 그 오만함을 버리지 못한 거야. 자네는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는데 남을 배려하는 건 아직 한참 멀었구만. 저도 한 업체의 대표라서 일이 바쁘니 빨리 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이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다음번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 사장들은 시간이 많아서 새벽같이 와서 음식 준비했겠나?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줄 알아? 봉사할 때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데 내가 언제까지 눈 감아줄 것 같나? 자네가 보이는 태도가 무료급식 추진하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네. 이럴 거면 그냥 끝내는 게 낫지. 아빠, 아니 뭔데 그래?
왜 아빠가 저 사람한테 쫄쫄매고 있는 건데? 저 사람이 아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야? 이봐요. 저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가뜩이나 무료급식 추진하는데 돈 나가서 기분 안 좋고 우리 아빠가 여기 오는 동안 안 그래도 한풀이를 그렇게 하시던데 그쪽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된 거네요. 이런 거 하려면 그쪽 혼자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우리 아빠까지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요? 이런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거지 같은 저놈들 입에 밥 쳐넣어줘 봤자 고마운 줄 모르고 돈만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지들이 못나서 저런 꼴로 사는 걸 왜 우리가 도와줘야 돼? 돈 많으면 무조건 베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빠, 가자. 저런 사람들과 엮이지 마. 야, 내가 방해할 거면 그냥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말 함부로 해? 아,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대표님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만큼 제가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죠. 동서, 지금 우리 아버지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배운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몰라? 이 자리가 우리 아버지가 강제로 만든 자리라고 생각해? 원래 우리 아버지 혼자 무료급식을 추진하셨는데 아버지 덕분에 관련 업체 사장님들이 덕을 많이 봐서 앞으로 함께 더 잘하자는 마음에 사장님들께서 자의적으로 추진한 것뿐이야. 동선의 아버님도 처음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강요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 사장님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진심으로 불효잇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아버지, 철칙대로 행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뭐라고 한 사람이 저희 친정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자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주최 측 사장님들께서 단체로 저와 아버지에게 다가와 무료급식 배식이 끝났다면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는 말에 저와 아버지는 고생한 사장님들과 인사를 나눴고 이런 모습을 본 동서는 개거품을 며 발광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리 알았더라면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뱉진 않았을 거라고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져 버렸죠. 아버지는 동선의 아버지와 다음 해에 있을 계약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며 급식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배식을 마무리하신 엄마가 뒤이어 나오셔서 남편과 시부모님께 식사하시자는 말에 모두들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동서에게 딱 한마디 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실수할 수 있겠지만 잘못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차이는 엄청난 거야. 동서가 방금 생각 없이 뱉은 말들은 주워 담기 힘들 거야. 한마디 말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한마디 말이 집안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번 일을 통해 똑똑히 알았겠네. 동서의 입이 왜 이렇게 거친가 했는데 집안 내력이었다는 걸 나도 오늘 처음 알았네. 그럼 들어가고 서방님한테 안부나 전해줘. 형님, 잠시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정말 실수했어요. 인정할게요. 그러니 우리 아빠 내년에 계약할 수 있게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요? 형님은 마음이 넓잖아요. 제가 생각 없이 말을 막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동안 봐서 잘 아시잖아요. 이번에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집안 힘들어지면 제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에도 제약이 따를 텐데 저는 그걸 원치 않는다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시부모님께도 잘하고 집안 행사도 잘 참여할게요. 그러니 말씀 좀 잘 부탁드려요. 글쎄, 이미 상처를 받은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네. 정말 다시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다면 행실부터 똑바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늘이 다른 날보다 무료급식소를 찾으신 분들이 많아서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거든. 가능하겠어?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설거지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상당히 비싼 명품인데 저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물이 묻어있는 식판을 저보고 닦으라고요? 머뭇거리는 동서의 행동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렸어요. 그러자 동선의 아버지가 당장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라며 등을 떠밀었고 동선은 온갖 인상을 쓰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동선의 아버지와 설거지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지 않는다고 몇 개 하다가 못 해먹겠다면서 식판을 내동댕이 치고 급식소를 뛰쳐나갔습니다. 동선의 아버지는 동서의 돌발 행동에 당황해선 저희들에게 죄송하다며 뒤따라 나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는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사를 끌고 가겠냐면서 다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약회사 대표이시고 동선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밑에서 생산된 약품들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다른 업체를 찾아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다른 회사와 계약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 동선의 아버지는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동서를 저에게 계속 밀어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동생 또한 심각성을 인지해서 좋게 풀어가려고 노력 중이지만 이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손을 쓰기도 힘들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동서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본인의 집안까지 무너뜨리게 만든 모습을 보니 좋게 받아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더니 동서의 인성이 바르지 못한 건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뿐일 겁니다. 시동생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걸 보니 떼어낼 수 없으면 지금처럼 연락 끊고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요. 시부가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깨닫게 되는 날이 조만간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한파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